안녕하세요, 광텐더입니다. 세 번째는 인테리어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두 편 정도로 나눠서 이야기 드리려고 해요. 인테리어 첫 번째 편은 그리고 컨셉, 그리고 예산은 어떻게 잡아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인테리어를 셀프로 할지, 그리고 인테리어 업체를 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에 대한 제 의견, 업체 견적을 어디서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까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나는 어떤 가게를 할지 정해야 돼요. 뭐 술집이든 포차든 저처럼 이제 바든 이제 종목이 정해졌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제 컨셉을 잡아야 됩니다. 확실한 컨셉이 잡힐수록 인테리어 업체에 견적받을 때도 좋고 인테리어 공사할 때도 진행도 되게 빨라집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일단 바를 할 거고 한옥 느낌의, 그리고 따뜻한 느낌, 그리고 나무들을 잘 활용하려고 컨셉을 잡았습니다. 경복궁 옆에 한옥바들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뭐 유명한 코블러나 뭐 테일러 뭐 이런 집들이 있기 때문에 가게 열기 전에 그 집들을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이미지인지 어떤 느낌인지 사진도 찍고 영상도 찍어 왔습니다. 저처럼 이제 자기가 원하는 가게의 모습을 직접 가서 보고 사진을 촬영을 해도 되고, 아니면 인터넷에서 원하는 이미지의 색상 뭐 이런 컨셉들을 다운을 받아서 모아도 됩니다. 그 두 가지 다 있어요. 본인이 원하는 컨셉의 매장 사진 그리고 인테리어 사진들을 쭉 모아두세요. 그러면은 인테리어 업자랑 이야기하기가 편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구상한 가게 모습이 더 빨리 나옵니다. 두 번째는 예산인데, 본인이 어떤 느낌으로 갈지가 정해지면 이제 예산을 정해야 돼요. 특히 저 같은 경우는 한옥 느낌을 가고자 해서 예산을 잡아봤는데 일반적인 인테리어보다 거의 1.5배가 들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나무도 많이 써야 되고 이런 소품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거의 1.5배가 든다고 합니다. 여유 예산은 한 20% 정도, 15%에서 20% 정도 잡으셔야 돼요. 인테리어를 하면서 돈이 계속 추가로 발생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처음에 인테리어 예산을 한 3천만원 잡았는데 훨씬 넘었어요. 거의 한 4천만원. 뭐 여기에는 이제 여러 비용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예산이 뭐 많고 적은 게 아니라 여유 예산을 항상 20% 정도를 잡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추가로 발생되는 비용에 대해서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 자꾸 인테리어 퀄리티가 떨어지기 때문에 여유 예산은 20% 정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컨셉도 잡았고 예산도 잡았어. 그러면 이제 인테리어를 셀프로 할지 업체로 할지 정해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첫 창업을 했고 첫 창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저는 일단 인테리어 업체로 하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면은 셀프로 하면 좋아요. 좋은 점은 뭐냐, 내 가게에 애착이 가, 비용적으로 싸. 근데 장기간으로 보면 내가 전문가가 아닌 상태에서 셀프 인테리어를 했기 때문에 하자가 생길 수가 있고 보수를 계속 해줘야 됩니다. 싱크대 같은 경우는 물이 셀 수도 있고 여러 문제점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장기로 봤을 때는 이 보수비, 유지비가 많이 들 수도 있고 오히려 스트레스가 받아가지고 애착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첫 창업이고 본인이 이제 인테리어 쪽에 잘 모른다고 하면 인테리어 업체 쓰세요. 돈을 좀 더 들더라도. 그리고 또 여기서 장단점이 나뉘는데, 셀프 인테리어를 하다가 인테리어 기간이 이렇게 막 늘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 다 돈이야 솔직히. 인테리어 업체를 써서 돈을 더 주고 빨리 단기간에 공사를 해서 먼저 돈을 버는 게 이익일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그래서 단기간에 공사를 마무리하려고 인테리어 업체를 썼어요. 단 여기서 인테리어 업체를 쓰더라도 내가 여기서 돈을 준 만큼 많이 배워야 돼요. 인테리어 할 동안 왔다 갔다 많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현장에 내가 가 있어야지 그 사람들도 일을 제대로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테리어 공사하는 중간중간 계속 방문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어떤 순서로 진행을 하고, 바 테이블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진행을 하고, 싱크대는 어떻게 공사를 하고,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배우시는 게 남는 장사예요. 요점은 뭐냐, 인테리어 작업할 때 최대한 방문을 많이 해서 많이 배워라. 그래야지 내 돈이 덜 아깝습니다. 인테리어 업체를 쓰거나 아니면 부분만 업체를 쓴다고 할 때 어떻게 견적을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먼저 미팅은 무조건 현장 미팅을 하세요. 내 가게에서 미팅을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바로바로 의견 조율이 가능하기 때문에 무조건 현장 미팅하는 걸 추천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명확한 컨셉과 예산을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래야 인테리어 업체도 그 예산에 맞춰가지고 가장 잘 맞는 인테리어를 추천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러 곳에 인테리어 견적을 받으세요. 여러 곳에서 인테리어 견적을 받았는데 가격이 진짜 천차만별입니다. 물론 인테리어 업체마다 쓰는 재료비가 다르고 쓰는 나무 뭐 재질 이런 거 다 다르기 때문에 가격이 차이 날 수 있는데, 그게 뭐 1, 200이 아니라 진짜 몇백, 뭐 4, 500 이상 차이가 나더라고요. 제가 받은 한 곳은 뭐 1600만원이 나왔는데 다른 곳은 2100만원, 거의 막 3000만원까지 나온 데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테리어 견적은 여러 곳을 받아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디서 인테리어 견적을 받아야 되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제 플랫폼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그 플랫폼 중에서는 집닥이라는 플랫폼이 있고 인테리어 브라더스라는 사이트도 있습니다. 그리고 숨고라는 플랫폼도 있고 인터넷으로 검색을 하셔가지고 주변에 있는 인테리어 업체의 견적을 받으셔도 됩니다. 아무튼 이제 여러가지 플랫폼이나 방법을 통해서 인테리어 업체 견적을 받으시면 되고요. 이제 여기서 또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 인테리어 견적표를 보시고 포함사항 불포함사항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저는 이제 처음에 인테리어를 하면 다 포함되는 줄 알았어요. 포함되지 않는 사항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특히 철거 부분, 이 철거를 따로 할지 아니면 포함해서 할지에 따라서 또 다릅니다. 철거 같은 경우는 철거를 하고 폐기물들이 나오잖아요. 그럼 또 폐기물 또 버리는데 돈이야. 그래서 보통 철거를 하면은 이 폐기물을 한번 버려야 돼. 근데 인테리어 업체에서 같이 하면 인테리어에 하는 동안에 나온 그 폐기물이랑 같이 버리기 때문에 이 폐기물 처리하는 비용을 조금 세이브는 할 수 있어요. 제가 그렇게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견적을 낼 거는 철거하는 비용만 견적을 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인테리어 업체랑 조율을 잘 하셔야 돼요. 자, 또 하나 또 인테리어 업체랑 협의를 해야 될 게, 인테리어를 하게 되면 가구가 매우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의자나 이 테이블 같은 것들, 이거를 포함을 할지 아니면 직접 내가 고를지에 대해서도 협의를 하셔야 됩니다. 인테리어 업체들 통해서 하면 당연히 비싸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직접 의자나 테이블 같은 경우는 가구 거리에 가서 혹은 시장에 가서 확인을 하고 최대한 맞는 것들을 선정해서 구매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견적을 낼 때 조금 상세하게 견적을 낼 수 있는 팁들을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가게에 도면이 필요합니다. 가게의 크기나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도면이 있으면 인테리어 업체에서 훨씬 수월하게 견적을 내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까도 말했지만 명확한 컨셉이 잡혀 있으면 인테리어 업체도 최대한 빨리 견적을 내줍니다. 예산도 최대한 맞춰서 내주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도면과 그리고 컨셉이 명확하면 인테리어 견적 받기는 수월해집니다. 자, 그러면 짧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컨셉 예산을 잡아야 됩니다. 명확할수록 좋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인테리어를 셀프로 할 거냐 아니면 업체에 맡길 거냐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물론 부분만 인테리어 업체에 맡길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장단점이 확실히 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전기를 따로 뺐어요. 근데 전기업자가 잠수를 타가지고 아무튼 인테리어 업체를 쓸지 아니면 셀프로 할지를 결정을 합니다. 그럼 이제 업체 견적을 받아야 돼요. 미팅은 항상 현장에서 하기, 그리고 명확한 컨셉과 예상을 주기, 최소 3곳 이상 견적을 받으세요. 그 다음에 포함사항과 불포함사항을 명확하게 정하세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물론 좀 더 디테일하게 해주고 싶은 부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인테리어 하면서 고생을 좀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또 따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